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록쿠커 법칙입니다. 지난주에 리더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비전을 가지고 오거나 만드는 것은 리더가 하지만은 비전의 성취는 그의 팀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팀이 리더에게 비전의 성취라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소통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LP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LP판을 더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롱플레이 레코더. 옛날에 한 곡이 수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곡이 수록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판을 LP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LP판을 하나를 이렇게 그 좋은 것을 모으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LP는 LP판이기도 하지만서도요, 저희들 코칭이나 소통에 있어서는요, 이 LP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라이프 퍼포즈, 그죠?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코치님의 LP는 뭐죠? 이런 얘기들을 사용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통 삶의 목적을 이렇게 물으면 조금 이 사람이 좀 진중해집니다. 그죠? 대답하기 쉽지 않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 공통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그죠? 전부 다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행복의 90% 이상은 소통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아주 이 어떤 지위가 높고 한다 하더라도, 그죠? 집에 왔는데 처자식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요. 행복할까요? 직장에서는 지위가 높지만서도, 그죠? 아래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동료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하고는 함께 있으면은, 그죠? 항상 아무리 오래 있어도 힘들지가 않고 또 배움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아프기도 하지만서도 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함께 있으면은 힘들고 빨리 떠나고 싶고 배움도 적고 동기부여보다는 동기부패가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어떤 또 비난처럼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뭔지 좀 아프지만은 함께 있어도 이렇게 오래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뭔가 배움이 있고 이렇게 좀 아프지만서도 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를 위한 듯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시지를, 소통의 메시지를 I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메시지.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지만서도 이게 진짜로 어떤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말이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죠? 전혀 배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U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번째 록쿠커 법칙입니다. U 메시지인가 I 메시지인가 입니다. U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김대리, 지난번 그 프레젠테이션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거기에 대해서 내 피드백을 좀 줘도 될까? 주십시오.
그 준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리 같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논리 구성을 그렇게 해나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겠어? 논리 구성을 ABC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고 거꾸로 CBA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무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임팩트가 있겠어? 마무리를 이렇게 가져가야지만이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마무리가 되는 거지. 수고는 했지만은 내가 생각한 데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것들이 U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I 메시지는 달라요. 김대리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수고만 하는데 내가 피드백을 좀 줘도 될까? 예, 주십시오. 준비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될 때 내 생각은 또는 내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 말이야. 마무리할 때 좀 요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다음에 혹시 다시 한 번 더 그쪽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참작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I 메시지라고 합니다. I 메시지는 나의 생각과 느낌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나 충고나 그죠?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나의 느낌과 생각만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쩌면 좀 이렇게 좀 독선적인 이런 리더들은 U 메시지를 많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는데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런 것을 이렇게 찾는 그런 현명한 리더들은 I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는데 그 도움을 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교수 과정을 밟을 때 뭔가 배우고 또 이제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어느 과정을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때 그 참관했던 지도 교수가 자기의 다른 참가자들도 있는데요. 다른 교수 그쪽에 과정을 배우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보다는 저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날카로운 그런 피드백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에 줬습니다. 물론 저는 얼굴이 좀 화끈화끈했습니다. 화끈화끈했는데 그런데 아픔이 있지만서도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저한테 뭘 바꾸라 뭘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주된 메시지는 여태까지 당신이 살아온 이 삶은 그걸 저희들 이 전문 용어로는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이 그 어떤 강연가의 어떤 그런 이게 근육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퍼실리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퍼실리테이션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강의 근육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저는 그전까지는 이렇게 강연가의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주로 제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끌어내야 돼요. 물론 그 메시지는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걸 바꾸라 저걸 바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도 옛날에 이러저러 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저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온전한 느낌과 생각만을 전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아프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아프긴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렇고 나오고 나서 내가 반드시 나의 강의 근육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안 바꾸고는 여기서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또 제가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돼가지고 이 어떤 한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영업팀장이 이 교육영업팀장이 왔는데 그분이 제가 하는 이 이틀 과정을 지켜보고
진짜 이분한테 제가 어떤 이 피드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는 결국은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는 그 메시지로 썼어요. 그분은 말로 산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쓰는데 역시 아이 메시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장문을 보내왔다 그랬습니다. 이메일로. 그걸 받는 순간에 또 한 번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분하고 전문 교수분하고 이 영업팀장 말이죠. 이 두 분의 진정어린 피드백, 그것도 아이 메시지의 진정어린 피드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에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더들에게 있어서 피드백은요, 아침 식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피드백을 듣는 것을 그죠? 쉬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남들이 내한테 피드백을 할 때 그분이 이런 것들을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를 알아가지고 그죠? 좀 아이 메시지로 해주면은 그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고 좀 아프지만서도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서도,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모르고 유 메시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피드백이 올 때는 내가 긴장을 하고 낮아지고,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런데 반응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반응을 선택을 하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내가 남들한테 피드백을 할 때는 말이죠, 당연히 아이 메시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아이 메시지를 하느냐 유 메시지를 하느냐, 그런 어떤 작은 스킬의 한 변화가 사람들한테 큰 어떤 나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시지이냐 유 메시지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남들한테 할 때는 아이 메시지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리더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여러분들의 팀원이나 파트너들한테 말이죠, 할 때 아이 메시지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